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다가왔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녹화 시점에서는 수능이 한 일주 정도 또 며칠 더 남았는데 지금부터 저랑 같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 다 총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경향과 분석이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같은 경우는요, 뭔가를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처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셔야겠고요.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정말로 시험장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난 된다 라고 하셔야겠고요. 시험장 들어갈 때 막 심장이 뛸 거야. 막 두근두근 거리고 하는 게 긴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뇌를 바보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즐거워서 그래. 한바탕 놀아보지 뭘. 이렇게 뭐 심장이 뛰어? 뭐 경기, 축구 경기, 빅 경기 보기 전에 심장 뛰잖아요. 긴장되는 게 아니라 설레이는 거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뇌를 마비시키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용 좀 설명하면서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저는 이 수능을 이번 수능을 어떻게 봤냐면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수능의 전 최대 변수를 뭘로 보고 있냐면 바로 화학 결합에 해당하는 분자 모양을 저는 변수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9월 문제인데요. 9월에서 특이하게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거 과거형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변수를 확인했냐면 물론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수능에. 근데 확실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OF2를 쓰더라도 그냥 OF2를 쓰지 않고 이 결합이 몇 개냐라고 준 거란 말이야. COF2를 주더라도 이 결합이 몇 개냐고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유결합분의 비공유결합이 얼마냐 요 조합이 나왔잖아요. 비교값으로.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조심하자. 그래서 이런 방법은 뭐냐면 먼저 그리고 내용적으로 먼저 그려놓고 뭐 OF2건 CFCN이고 먼저 그려놓고 얘가 하나, 세 개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일 결합이 세 개다라고 하면 하나, 둘, 세 개, 단일 결합 세 개, 이건 삼중 결합이고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그런 것도 판단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동적 평형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나오는 문제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오히려 4페이지는 여러 가지 때문에 킬러 문제는 좀 완화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번 문제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증발 속도, 응축 속도를 물어보다가 지금 여기는 승화를 물어봤어요. 고체하고 기체, 또 고체하고 기체 해서 이번에는 다 6월과 9월이 승화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를 좀 착안해가지고 승화도 역시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 항상 우리가 액체가 기체로 가는 것만 봤잖아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용해되는 거, 용해, 석출 이것도 먼저 보시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스타트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액체에서 기체로 갔냐, 기체에서 액체로 갔냐. 액체에서 기체로 갔다면 그게 속도가 일정하다. 그리고 속도가 따라 붙어서 만나는 여기가 평형이다. 요것만 아시고 가면 큰 앞에 초반에 큰 변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양자수인데요. 자, 양자수가 이렇게 7번에 배치돼 가지고 나오면 그나마 쉬운데 15번에 배치됐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n 더하기 l 값, 뭐 혹시 나누기도 나오고 뭐 사설에서 많이 나오죠. 저도 많이 냈고요, 지금까지. 제가 제 모의고사에서 늘 강조한 거였지만 ml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EP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P 하나만 나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2개 이상 나왔을 거니까 ml 가지고 변수를 내서 장난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ml이 나오면 특히 조심하시고요. 둘 다 ml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펼쳐놓고 하는 게 좋고요. 수소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수소라면 ES하고 EP가 에너지가 같다는 거 이런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아닌 다전자라면 EP가 더 크고 그 에너지 준위까지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 거고 7번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었다라고 하더라도 1분 안에만 끝내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은 받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마찬가지야 다 뒤로도 1분을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버리고 뒤에 거 볼 거냐. 왜냐면 뒤가 쉬울 거거든. 쉽다는 표현보다 뒤가 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4페이지 버리고 앞에만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수소에 해당하는 혹은 다전자에 해당하는 양자수 문제가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펼쳐놓고 가나다를 쭉 다 1S, 2S, 2P 써놓고 여기다 N 더하기 L 값이 얼마냐 다 표시해놓고 하는 거. 그래도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예,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뽑은 게 뭐냐면요. 농도입니다. 자, 농도는 둘 다 12, 13번에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항상 볼 거 화학식량. 그 다음에 조심할 게 뭐냐면 농도는 어차피 N분의 W예요. 이건 몰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가는데 이 부피가 용액의 부피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나오면 반드시 밀도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밀도분의 질량으로 만들어줘야 뭐가 됩니까? 이게 부피가 되니까 여기 환산하는 거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 9월에 나왔던 건 뭐냐면 과거의 문제를 좀 답습한 건데요.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씩 그냥 끊어서 보시면 돼요. 끊어서. 그러니까 서로 두 개 겹쳐 있으면 빼서 보시고요. 최초의 농도에다가 계속 물을 넣기 때문에 점점 묽어지는 이 현상.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계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역시 이것도 한 1분 이상 걸릴 거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9월에 특이하게도 그래프가 나왔다. 특이하진 않았어요. 그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잘라서 따로따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 좋은 거고 초기의 농도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포인트 지점에서의 농도를 보면서 농도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사이에는 만약에 물만 들어간다면 몰은 일정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변수가 다가오는 게 뭐냐면 넣어준 게 물의 부피면 좋은데 넣어준 게 질량인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질량인 경우에는 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몰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때 부피가 일정하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 점인지 보셔야겠고요. 들어가서 부피가 증가한다면 또 어려워지니까 그 상관관계를 중요시 보시고 뭐니 해도 여러분들 농도 문제는 뭐니 해도 입자에 몰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몰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몰이건 밀리몰이건 만들어서 부피를 밀리리터로 하건 리터로 하건 몰을 중심으로만 따라다니면 성공합니다. 여러 가지 섞거나 말거나 따라다니면서 몰만 계속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 노하우예요. 자, 이제 금속의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은 6월과 9월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난이도 그냥 개념만 알면 이게 중 정도로만 출제가 됐지만 제가 이제 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처럼 이온이 A 플러스 B 플러스가 들어있는데 C가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A만 딱 없애고 그 다음에 B 딱 없애고 이러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C가 들어와서 A를 없애고 B를 없애다가 끝나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총 전하량을 보셔야 돼요. 총 전하량. 요걸 체크하셔야 돼. 금속이 들어가잖아요. 이온이 밑에 있고 금속이 들어가면 총 전하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하니까 안 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반응성을 보셔야 돼요. 반응성. 만약에 CBA라고 한다면 이렇게 B 플러스하고 AA 플러스가 있다면 C가 들어가면 반응성이 작은 것부터 먼저 없앱니다. 먼저. 그래서 반응성의 순서도 눈여겨보셔야겠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왔지만요. 전체 이온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넣어준 금속의 전하량이 큰 거야. 안에 들어있는 이온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반대면 올라간다면 얘가 작고 넣어주는 그 전하량이 작고 이온이 크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관계는 반드시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게 풉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하나 없애고 한 종류 없애고 한 종류를 없애다 많은 경우 이거는 전체 전하량을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좀 더 해볼까요? 자, A 플러스하고 B 플러스가 있는데 전체에 6몰로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면 누구 하나는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는 K, 하나는 6-K 해가지고 전하량을 맞춰서 끝까지 따라다니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동위원소. 이 동위원소는 무조건 제가 봐도 타임어택에 걸려요. 타임어택에 걸리기 때문에 준비할 건 뭐냐면 염소 35.5, 그 다음에 75, 25% 이런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붕소
풍선은 10.8. 그래서 4대 1. 이렇게 뭐 5분의 4, 5분의 1, 0.8, 0.2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그러니까 80대 20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이 나왔을 때요. m 플러스 2분의 1 나왔잖아요. 2분의 1 나왔는데 이거는 m과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2가 있는데 m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 내분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퍼센트에 몇 개가 있구나는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양성자수니까 이런 거는 전자수 이런 거 쉬운 거예요. 쉽게 낸 거예요. 그래서 대신 1g당 1몰당 이런 거 확률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도저히 어려우면 이렇게 나눠서 뭐 20%짜리하고 80%짜리가 어떻게 꺼낼 것이냐, 경우의 수 찾는 거 있죠. 이렇게 찾으면 좋고,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 외우고 있으면 좋잖아요.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평균이 80이다 했으니까 79에서 80, 81이니까 반반이네. 그럼 5대 5구나. 그러면 1대 1이구나. 50대 50이구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도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퍼센트 찾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수능 그 출제위원도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암기하고 들어온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의 컨셉과 여기의 컨셉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얼마 차이 나는지 그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줄 때 여기 보시면 화면이 좀 작지만 여기 보시면 존재 비율로 준다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화수가 나올 거고요. 이제 이번에 산화수는 뭐냐면 6평은 그나마 쉬웠어요. 뭐 어려운 게 없었으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 가지고 가시고, 산화수 볼 때요, 제일 먼저 무조건 막 출발하지 마시고, 작년 기출문제 같은 거 좀 어렵잖아요. 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전체 전하량이 합이 0이 되는 걸 먼저 봐요. 먼저 보고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 염소 같은 거, 산소 같은 거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 2가 나왔으니까요. 7대 2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여기 전체 전하량이 얘하고 맞춰서 3개 맞춰서 똑같이 맞는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가는 학생과 그냥 막 우당탕탕 푸는 학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수도 줄일 뿐만 아니라 속도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화수는 제가 수업 시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외우는 게 좋아요. M5 4 마이너스 1가 이러면 얘가 MN이구나. MNO4 마이너스 1가구나. 플러스 7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X2, O, 7, E 마이너스, 이게 CR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아요. 물론 이런 데다가 이제 뭐 X를 둔다거나 이런 데다가 M을 둔다거나 이렇게 변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X2가 나오면 대부분 CR로 보면서 가는 게 좋다. CR은 플러스 6이고 나중에 이온되면 플러스 3이고요. 얘는 플러스 7이고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보면서 이런 것도 CR이고 저기 MN이구나 알고 들어가면 상당히 효과가 빠르죠. 그래서 MnO2도 있고 MnO4 마이너스 1가 이런 것도 좀 알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pH 중화적정, 중화적정 문제가 나오는데요. 중화적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제발 좀 식초냐 아세트산이냐, 식초냐 아세트산이냐, 요거 좀 눈여겨봐야 돼요. 식초가 용액이에요. 아세트산이 용질이고요. 그러니까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들어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식초 1g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식초 1g에 아세트산을 뭐로 가냐면 이것도 역시 몰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몰이나 밀리몰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밀리몰이었다라고 한다면 환산해 줘야죠. 1000분의 1로 하면 몰이 되겠죠. 거기다가 질량을 원한다면 60을 곱해서 1000분의 60을 곱해가지고 질량으로 만들어주는 거. 나중에 1대 몇으로 비례식을 세우겠죠. 그 정도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흐름 따라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에 뷰렛을 넣는데, 뷰렛은 NaOH 같은 염기성에서도 좀 장난칠 수가 있고, 10배 정도 물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10ml가 있었는데 물을 집어넣어서 100을 한 다음에 20을 꺼냈다라고 할 때, 이 20에서 여기서 중화적정 한 다음에 만들어서 역으로 가는 거. 항상 이것도 몰 따라가면 된다. 뭐라고 여러분들? 몰을 체크하면서 가라. 몰인지 밀리몰인지 체크해서 가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면 산수가 꼬여요. 꼬일 때마다 하나씩 어디에서 뭘 갖고 있는지, 이건 A하고 B가 각각 다른 밀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무엇을 사용해 줘야 될지를 꼭 기억하시고, 좀 웃기잖아요. 10ml를 갖고 있는데 왜 밀도 A를 줬을까? 그러면 이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을 물어볼 때는 밀도 곱하기 부피로 사용해야지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선택지를 슬쩍슬쩍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답까지 찾아가신다면 이것도 한 2분 정도, 최대 2분 정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관계 나오겠죠? 예,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의 자동 이온화를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꿔놨는데, 물의 자동 이온화는 너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거 잘 사용합니다. 제 수업 보면 알겠지만, pH, pOH를 먼저 예측해. 이렇게 예측해 놓고, 8, 9, 10 해놓으면 2, 4, 6 차이 나죠. 그래서 요 차이 나는 거를 보면서 가는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얘네들의 비교값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배 차이 나면 위에는 1 차이 난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고, OH 양이니까요. 이것도 역시 농도 곱하기 부피 값을 찾아가시고, pH는 예측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치사하게 pH를 물어봤지만 자료는 O의 pOH죠. OH-죠. 그래서 pOH로 갔다가 다시 pH를 환산해 주는 거 똑같은 방식이 나왔고요. 이런 거 빼기 그 차이값이라든지 요거 비교값 조심하시고, 이것도 늘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H 플러스를 보겠다. H 플러스를 보겠다면 이거를 K 제곱으로 하시고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주어진 값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미지수가 나오면 이거를 1로 두시고 전체를 K나 K 플러스 3 이렇게 로그 값으로 취해서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플러스 3이라는 얘기는 빼고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로그 값을 취했을 때 뭐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100A가 나왔잖아요. 그럼 A를 1로 두고 그냥 가시면 돼요. 1로 두고 해놓고 그 값을 어떻게 돼? K로 바꿔서.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A라면은, 그러면은, K 플러스 2가 POH구나.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지금 비교값은 아까 전에 2, 4, 6, 8 차이값의 요 차이라는 거야. 여기가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요 차이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했고요. 이제 마무리로 화학식량과 몰이 이제 4페이지에 나오겠죠. 아까 중화 반응 나왔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쉬운 거니까 무조건 여기에 몰이 몇 몰이냐. 그러니까 분자에 몰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되겠고요. 전반적인 원자수라든지 비율값도 이거 비율값 상대값이니까 먼저 찾은 다음에 비율값을 보정해 주면서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가에는 얘하고 없잖아. 그러니까 가부터 먼저 부피가 얼마인지 체크하시고, 나에서는 요 부피와 요 부피인데 요거 보니까 2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 전체의 몰을 알아야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 전체의 몰이 전체의 원자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아예 대놓고 그냥 부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부피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와 너가 얼마냐, 너와 너가 얼마냐,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여기 XY4 같은 거 나오면 CH4를 기준으로 해서 CF4까지는 생각할 수 있고요. 정말로 거지 같은 문제는 SIH4라든지 SIF4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예측하면서 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탄소구나, 이게 수소구나, 혹은 만약에 안 되면 원자량 같은 거 계산할 때 안 되면요, F가 19니까요, 19에다가 혹은 H가 1에다가 이렇게 탄소가 12에다가 넣어서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로 헷갈리는 게 CO2인데 SO2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CO2 같은데 CS2로 나올 수 있고, 이런 변수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사설을 푸는 친구들은 워낙 찍어서 푸는 방법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해당하는 몰수를 찾아서 전체 부피를 찾는 방법, 이거 잊지 말고 가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거 마지막이에요. 중화 적정이 중화 반응, 헷갈렸습니다.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양적 관계 있을 건데요. 중화 반응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9월에 이제 6월과 9월 사이에 좀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은 뒤에 일가로 살짝 바꿨어요.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넘어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순간 이런 음이온의 몰 농도니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 부피가 다 있다면 곱해서 확인해 주시고 양이온수의 비율이 왜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구나. 그럼 얘는 적어도 중성이거나 혹은 염기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산성이구나 뭐 알 수 있는 이런 산염기 찾는 거. 첫 번째가 산과 염기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y나 x 젯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다 써놓고 숫자가 다 나와 있는 여기하고 요거를 비교하면서 요거까지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마찬가지죠. 여기도 1대2가 있으니까 1대1을 어디다가 넣을 거냐. 2, 1이냐 1이냐 넣으면서 확인하면서 여기에 숫자를 맞춰가는 이게 훨씬 더 쉬웠어요. 이게 더 쉬웠는데 그리고 A, B, C도 농도를 넣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중화 반응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실제로 중화 반응이 과거처럼 굉장히 어렵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이 정도면 어쩌면 선생님 이거 예제 정도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를 확 낮춰놨다고. 그러면 이번에 그 파동 이후에 정말로 그렇게 쉽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쉽다고 믿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산염기 찾는 게 먼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이온수를 맞춰보는 거예요. 이때 연립식이 나올 수 있고 비례식이 나올 수 있고 수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도 침착하게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반대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을 거다. 자, 마지막 양적 관계. 뭐 제가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만 양적 관계는 이제 아공식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농도 부피고요. 절대적으로 좀 판을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막 뚜렷하게 보면 안 되고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꺼번에 보시고 이런 부피비나 분자량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할지는 적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문제에서 고체가 있을 때는 부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문제가 아니고 그래프나 실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실험 과정 중이에요. A하고 B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 반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A, B도 같이 다 있죠. 아직 반응이 안 끝났고 반응의 중간 단계에서 뭔가 이미지를 줄 거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 A가 없죠. 그럼 반응이 종결됐을 때 B하고 C의 관계를 보면서 확인해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때는 부피니까 3D의 부피가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근데 이때 밀도를 잴 때는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가 있으면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3번 써야죠. 1번, 2번, 3번 써놓고 관계를 규명해야 돼요. 관계를 규명하는데 7, 7, 14니까요. 7, 7, 14가 있었다? 그러면은 얘가 2배가 있으니까 여기에 2배 다 반응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주어진 질량을 이런 데다 숨겨놓는다고. 그래서 A가 모두 반응했고 그러면 한 개 반응물 다 반응했구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숨겨놓습니다. 숨겨놓은 거를 끄집어 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공식 잊지 마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어요. 힘들었고 그 고통을 겪어냈고 제가 저도 수능을 받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한 20년째 계속 수능을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요. 시험장에 가서 정말로 내가 공부한 걸 다 아낌없이 쏟아내고 오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약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파이팅 할 때는 어떻게 돼? 되려면 되라. 들어와. 내가 해줄게. 들어와. 근데 결과가 안 좋아. 예를 들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시험 볼 때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와. 즐겁게. 즐겁진 않지만 즐거운 척 하는 거죠. 그렇죠? 허세를 피우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경기 전에 이렇게 선수가 있는데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쫄아가지고 나 이번 경기 못하겠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껌 씹으면서 들어와. 내가 풀어줄게. 이런 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 1점이나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 시점이 수능 날로부터 한 8일 전인데요. 지금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하루에 한 문제씩만 맞으면 8점이 올라가요. 근데 수능에는 저 화학은 1점짜리가 없죠. 그렇죠? 그 2점이면 16점 올라갑니다. 오전, 오후로 맞추면 점수가 더블이 되죠. 3점짜리 맞추면 만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 전날까지도 그냥 들여다보는 거야. 마지막에는 기출로 정리해라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